네, 오늘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도 끝났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5월까지 올 한 해 동안 수익 많이 내셨습니까? 아마 수익 많이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도 계시고 다 그래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6월이면 이제 하반기를 6월도 6월이지만은 하반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럼 하반기에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큰 수익이 날 것인가? 최대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 자,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초면 우리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정부 정책 관련주들도 물론 보는 게 좋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정부 정책 관련주는 잠깐은 좋은데 뒤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모멘텀, 하반기 한한령 해제 관련 모멘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일론 머스크의 사업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어떤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밝혔잖아요. 뭐 여기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여러 가지 또 그 X에다 글도 많이 남겼었는데 이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백악관에서 열심히 일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과를 누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나와서 진짜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5월 30일 트럼프와 기자회견까지 한답니다. 마감이죠. 완전 이제 공식적으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일론 머스크의 사업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내년까지 뭐 내후년까지 좋고 2025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 해서 이 사업들이 굉장히 강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그 정부에 들어가서 자기 사업에게 유리한 조건들 다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우주 항공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스타쉽 9차 발사인가 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로켓을 재활용한다는 걸 보여줬지 않습니까? 진전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6년 말에 화성을 공략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험 발사할 겁니다. 왜냐하면 2026년 말이 시기적으로 화성과 지구가 좀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사람이 타고 갈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사람은 아닙니다. 뭐 생체 실험을 위해서 뭐 동물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엔 그 안에는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테스트 시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로봇을 태워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까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지금 스타쉽 성공도 못했는데 제대로 성공된 걸 보여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에 들어서 여러 가지를 바꿔 나왔습니다. 스타쉽의 발사 횟수를 연간 5회에서 25회까지 늘렸어요. 이게 뭐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규정도 있겠고 환경 문제도 있겠고 해서 제약이 많은데 이걸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리고 화성 유인 탐사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조치를 다 취하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첫 발사가 진짜 그때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이 그 우주 항공 관련된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관련주들은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들어간 회사들 중에서 뭐 방산 쪽, 그러니까 하나에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조금 방산 쪽의 의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사체 관련 기업, 위성 제조 관련 기업, 지상 서비스 관련 기업 등에서 이 중에 뭐 당연히 기업적으로 더 좋은 기업이 있고 밸류나 이런 거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도 있긴 하겠지만은 사업 자체가 앞으로 좀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모두 함께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 중에서 아무래도 직접적인 스페이스 X와의 어떤 접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쪽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요 종목들 여러분 뭐 리스트 딱 체크하셔가지고 조금씩만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찍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뭐 쪽집게도 아니고 여러분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로봇 쪽입니다.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가 이번에 특이점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AI 쪽이든 몸으로든 이미 우리 흔히 그 뭡니까? 자율주행차, 뭐 웨이모든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든 중국의 자율주행이든 자율주행차가 중요한 게 인간처럼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초보 운전 때보다도 한 1년, 2년, 그 다음에 연차가 쌓이면 더 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경험을 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일수록 빨리 성장하고 사업도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죠. 그 경험이라는 것도 이제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상 공간에서. 지금 로봇의 발전 상황이 현재 뭐 중국에 있는 로봇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대차 자회사 보선 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들 발전 속도가 뭐 기하급수적입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뭐 한 달마다 완전히 애가 달라져요. 자, 그런 빠른 속도, 발전 속도를 보인 이 로봇들의 지금 그 공장 투입 시점은 2025년 말에 테슬라 전기차 공장에 투입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내년에는 상업 생산에 들어간다 그러죠. 아마도 이 로봇이 화성 탐사를 위해서, 화성 공작을 위해서 로켓을 발사한다면 아마 이 로봇이 옵티머스가 탑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좀 놀라운 건데, 뭐, 지금도 놀랍긴 한데, 발전 속도는 진짜 뭐 깜짝깜짝 너무 빨라요. 이거는 그 2022년입니다. 2022년에 프로토타입 로봇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뚝딱 이런 상태의 로봇. 정말 걷기도 겨우 걷고, 걸었나? 겨우 팔 흔들고, 이거 엔지니어들이 안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 정도의 로봇이 2022년 10월, 그때 로봇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다 웃었지. 야, 이걸로 뭐 언제 따라가냐? 언제 시작하냐? 이거 언제 나오냐? 그때 뭐라 그랬냐면 2025년에서 2027년에 출시 예정이다. 3년 만에 출시를 한대요. 그게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2025년. 올해 출시 상업 생산은 힘들겠지만은 공장 투입은 가능하죠. 거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대단하다. 2022년 10월에 나온 로봇이 3년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사람과 거의 흡사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는 로봇을 발전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의 가격을 한 2만 불 정도 예정했어요.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2만 불에서 한 3만 불 사이에서 사업용으로 팔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배터리 쪽만 좀 더 강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의 관절 부분에 그 우리나라 기업 액추에이터 기업 중에서 로보티저 꽤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모르겠고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레퍼런스죠. 중요한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로봇 기업들 뭐 우리나라 로봇들이 많은데 제가 좀 불만이라면 우리 그 우주항공도 그렇지만은 로봇 기업들도 예를 들어 완성형 로봇을 만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완성형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뭐 로보티즈도 가끔 보였고 또 몇몇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저기 앞서 있는 피규어 AI라든지 방금 보셨던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생츄리라든지 여러 가지 1티어 로봇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이 되는가는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해야 되니까. 아마 로봇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향후 뭐 2030년까지 한 5년 정도를 본다면 그 안에서 10배거, 100배짜리, 10배, 100배 가는 종목이 나온다면 아마 그 안에는 로봇 기업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굉장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근거를 들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봇 시장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만 6경원에 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뭐 내년, 내후년, 10년 만에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면 자동차가 지금 15억대 정도 이상이 깔려 있는데 이게 깔리는데 한 100년 넘게 걸렸어요. 근데 로봇은 어떨 것인가? 아까 로봇 발전 속도 보셨죠? 저걸 보면
훨씬 빠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빠른 시기 안에 육경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로봇 기업들 중에서 딱 입맛에 맞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찾아가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요 기업들 리스트를 보시면은 그나마 좀 나은 기업들. 그리고 별표에 놓은 건 휴머노이드 연합에, 우리나라에 휴머노이드 연합이 있거든요. 로봇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든 거, 얼마 전에 만든 건데, 별표한 것들은 상장 기업 중에서 거기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이렇게 좀 압축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그 ETF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로봇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걸 사야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해서 본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딱 찍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안에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업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레퍼런스. 외국 기업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협업을 하는 쪽이 있는가, 이런 쪽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6월 넘어가게 되면 최고의 테마 가능성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 아마 현업에 복귀한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까지.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옵니까? 언제부터 본격 론칭을 해요? 테슬라. 예,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진 시점에서 핵심 사업이 핫 이슈가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이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 관심도를 계속 높여 나간다면 하반기에 아마 큰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너무 없고 완전 생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좀 줄였어요. 물론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관련주들 나오니까 참고해서 그것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향후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뭐 대선 관련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관련이다 해서 뭐 정책 관련주 그쪽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을 보는 게 여러분께서 수익을 높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지요.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